자, 연습 문제 13번부터 이제 풀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13번 문제는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하나는 이제 외접하는 케이스, 하나는 내접하는 케이스. 외접할 때면 두 반지름의 합이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을 거고요. 내접한다고 하면 두 반지름의 차가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을 거예요. 외접하는 케이스는 뭐 이런 형태겠죠. 원이 두 개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접하고 있을 때 이 형태가 이제 외접이 될 거고, 내접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때가 이제 내접인 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외접보다 더 멀어졌어. 더 멀어지고 나면 안 만나는 거고, 내접보다 더 좁아졌어. 그러면 또 안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외접부터 내접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만나는 거고. 그래서 위치 관계는 기본적으로 외접과 내접 두 가지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원하는 상황을 맞춰주면 된다. 때는 첫 번째 거는 일단 내접과 관련된 거네요. 그래서 일단 원부터 정리합시다. 하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왔고, 다른 하나는 x-3의 제곱, 그 다음에 y-4의 제곱은 뭐 9 이렇게 나왔나요? 이렇게 원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이제 외접과 내접 구해달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리부터 구할게요. 어차피 사용할 거는 이제 거리와 반지름의 합차 요네들 사이의 관계를 볼 거니까, 그러면 거리는요 0,0부터 3,4까지니까 요건 그냥 5인 거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자, 1번이 내접한대요. 1번이 내접하는 거면 두 반지름의 차, 즉 뭐 r/3이라고 할까요? 자, 얘가 5가 나오면 이제 내접하는 거죠. 그럼 요때 나올 수 있는 r이 8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데, 반지름은 길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요 형태는 그냥 8 요거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요. 자, 두 번째로 만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얘도 우리가 외접하는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외접하는 케이스는 지금 r 더하기 3이 5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때 r은 2죠. 2. 자, 만나지 않는다는 건 외접보다는 거리가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r 더하기 3이 5보다 짧아져야 될 거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r 값이 2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r은 길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0보다는 커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 내접하는 케이스가 이제 r이 8일 때였잖아. r이 8일 때. 자, 근데 내접한다는 거는 내접하는 상황에서 안 만난다는 건 거리가 더 짧아진다는 얘기겠죠. 짧아지는 얘기. 즉 r/3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때가 되면 요때는 r 값이 이제 8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원하는 게 r 값의 범위니까 뭐 요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내접하고 외접이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보여요. 자, 14번 문제는 두 원이 직교할 때, 자, 원이 직교할 때라고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정보는 뭐라고 줬냐면, 두 원의 교점에서 각각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요. 그때 우리 직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한테 익숙한 상황은 아니기는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해를 못할 상황도 아닌 거죠. 일단 두 원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고, 그 만나는 지점에서의 접선이 수직이면 된다는 거니까, 뭐 일단 그림을 좀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일단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치면 편의상 뭐 이렇게 접선이 하나 지나갈 거고, 아니 접선이 아니라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 지나갈 거고, 여기 만나는 지점에서 이거 그림을 편하게 그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수직인 아이가 있겠죠. 그럼 요게 이제 파란색이 사실 접선인 건데, 어떤 원을 그릴 건데 그 원이 저기에서 이제 만나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원의 중심이 저 파란색 직선이 이렇게 지나게끔 그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수직이죠. 자, 우리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한 거냐면 접선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요 아이디어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건 접선과 수직인 거지. 자, 그래서 요 초록색 원 입장에서는 지금 얘가 뭐예요? 얘가 접선인 거고요. 접선인 거고, 검은색 원 입장에서는 요 파란 아이가 접선인 거죠. 근데 여기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분을 그어줬다고 치면 걔네들은 저 초록색 원의 접선인 검은 직선과 서로 직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수직인 접선의 수직인 직선은 물론 이제 접점을 지난다는 제한을 줄게요. 접점을 지난다면 이게 뭐 말이 길어지니까 그냥 접선의 수직인 직선으로만 얘기하는데 이거 무조건 접점 지나야 돼요. 요 점을 지나야 되는 상황. 요 상황인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뭐 법선이라 그러는데 접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을 이제 법선이라고 하거든요. 뭐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니까 물론 얘를 이제 법선이라고 불러요. 자, 얘는 원의 중심을 꼭 지나야 돼요. 왜냐면 수직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꼭 지나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가 지금 a, 0인 거고 여기가 지금 0, a인 건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지금 뭘 구해야 될 건데 이렇게 연결해주면 직각삼각형 나오죠. 그리고 여기 길이가 2인 것도 알고 여기 길이가 그림이 약간 좀 거시기 하긴 하네. 여기가 루트 2고 여기가 2네요. 자, 요런 상황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거리가 얼마여야 돼요? 루트 6이어야 되는 거지. 루트 6. 요걸 이용해주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a제곱이 루트 6 되는 거죠. 그러면 a제곱은 3이어야 되고 a값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해석만 해주고 나면은 뭐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다만 이제 이 상태 해석이 그렇게 뭐 경험이 없으면 사실 쉽게 나올 수 있는 안이는 아니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요거 아이디어는 중요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 정확히는 어디를 지나야 돼요? 접점을 지나야 돼요. 접점을. 그럴 때 원의 중심을 지나는 거예요. 자, 15번 문제인데요. X축과 Y축에 접하고 라고 나오는 순간 이제 우리는 뭐 식을 세우기 위해서 중심이 지나는 이라고 말하니까 좀 그렇네. 얘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분면에 위치하느냐. 근데 접해야 되는 원이 1사분면에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뭐야? 1사분면이겠죠. 그러면 요게 나오는 순간 식이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세팅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동시에 해야 될 게 요 원에도 외접해야 되거든. 외접한다는 거는 두 반지름의 합이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만 해주면 되는데, 자, 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나오겠죠. r에서 7,6까지인 거니까 r 빼기 7의 제곱, 그 다음에 r 빼기 6의 제곱이 뭐 여기 정확히는 이제 루트 들어가야겠죠. 자, 얘가 두 반지름의 합 r 더하기 2랑 같아야 되는 거죠. 자, 양변 제곱해주면 여기는 2r 제곱 될 거고 26r 12에다가 14니까 더하기 49에 36 85. 자, 얘가 r제곱 플러스 4r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r제곱 마이너스 30r 플러스 81은 0. 그러면 27에 3 되겠네요. 그래서 r이 3이거나 r이 27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원하는 거는 원의 방정식이었으니까 3을 넣어주면 x-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3의 제곱이 될 거고 27을 넣어주면 27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7의 제곱은 27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접한다는 거를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계산은 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교점을 지나는 도형.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뭐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자, 이 교점을 지나는 도형 같은 경우에는 저 K 값만 구하면 다 구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한 번씩 정리합시다. 자, K가 마일이면 공통연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K가 마일이 아니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될 건데, 요 K가 마일이 아닌 케이스일 때 요 K 값을 구하게 되는 방법으로 다른 한 점을 주거나 아니면 뭐 여기처럼 중심의 위치를 주고 이제 계산을 하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한 점을 준다면 얘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대입해 주면 돼요. 대입하면 그냥 K값 나올 겁니다. 중심의 위치를 준다. 그때는 개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중심이 보통 이제 뭐 특이한 아이를 주진 않을 거니까 개수가 꼭 0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 어쨌든 일반적으로 0으로 하지만 개수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중심의 위치는 저 x와 y의 개수를 보면 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이용해 달라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어보는 게 중심이 y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중심이 y축 위에 있다는 건 x의 개수가, 그러니까 x를 항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x를 갖고 있는 항의 개수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정리를 해주고 나면 뭐 요렇게 나올 거고요. 얘가 k 플러스 1의 x제곱, k 플러스 1의 y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k의 x, 플러스 6k 마이너스 8의 y,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2k는 0.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때 물론 이제 k 플러스 1로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y축 위에 있으니까 y축 위에 있으니까 중심이 뭐 0, 뭐 a 뭐 요런 꼴일 거 아니야. 0, a인 거니까 중심이 0이라는 건 결국은 x의 개수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완전 제곱 정리할 때 그냥 x제곱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될 수 있는 k 값은 1밖에 안 되겠네요. k 값은 1. 얘가 원하는 게 뭐지?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그럼 저기다 1만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럼 2x제곱 더하기 2y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올 거고, 내가 원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 i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꼭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반형으로 끝났으면 그냥 일반형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됩니다. 굳이 저거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뭐 계산 실수나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18번인데요. 두 번의 공통연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일단 공통연을 구할까요? 공통연을 구해주면 둘이 빼면 되니까 x 나올 거고 2y 지워지고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공통연이 지금 축의 평행한 직선인 거죠. x는 1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럼 얘는 공통연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교점이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교점을 뭐 A랑 B 이렇게 할게요. 그럼 A는 X좌표는 무조건 1이어야 되는 거죠. 얘도 X좌표는 무조건 1이어야 되는 거고, 자 1을 넣어주고 나면 뭐 어떤 사실 똑같을 텐데 y제곱 더하기 2y는 0 나오네요. 그 y가 2 아니면 0인 거죠. 2 아니면 0. 그러면 뭐 하나를 0 y제곱 더하기죠.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줬으면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네 둘이 지름이 된다는 걸 알았어. 얘가 지금 지름이 되는 원. 뭐 이건 여러 가지 있었죠. 중심 구한 다음에 뭐 거리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제일 쉽겠지. 일단 중심이 뭐야? 중심이 1, 마일이죠. 그다음에 반지름은 2분의 1 AB일 거니까. 근데 AB 거리가 그냥 2잖아요. 그러면 1이네. 그래서 요걸로 구해주면 x-1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은 뭐 1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도 있었죠. x 빼기 1 x 빼기 1 더하기 y 더하기 2 y는 0 정리해주면 얘는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니까요 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 요것도 정리해주면 그래서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방식을 이용하든 얘는 공통연 구했더니 교점이 너무 이쁘게 나와버렸고, 만일 공통연이 저렇게 이쁘게 안 나와서 만약에 교점을 구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로 꼭 이렇게 뭐 나올 거라는 건 아니니까. 네, 사실 어떤 상황이 되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뭐 또 다른 원이 있어. 그러면 요건 거잖아요. 요게 공통연인 거죠. 자, 이렇게 공통연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 공통연의 여기 딱 여기 중심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항상 요 원의 중심과 요 원의 중심과 일직선상에 있어야겠지. 그래서 둘의 교점을 구해주면 원의 이 공통현의 중심도 어디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이때는 이렇게 수직 이등분한다는 걸 배웠으니까. 요거 구해줄 수 있고, 사실 그걸 알면 중심 말고 거리도 마찬가지로 구해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각해도 되고, 근데 얘는 교점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그냥 바로 구했는데, 뭐 필요하다면 내가 중심을 구하는 과정도 진짜로 쟤를 2차식이랑 막 연립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지나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하고요. 우리가 이 초록색으로 그은 이 직선, 요거는 점 두 개 알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공통연의 저건 그냥 빼기만 하면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걔네들의 교점을 구할 수 있다고요. 교점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 알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아니까 현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용하면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 공통현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식이 얼마나 복잡하냐에 따라서 이걸 정말로 연립을 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적용할지 이런 것들이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그 생각도 일단은 해주세요. 요 상황에서는 공통연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교점 구하는 게 훨씬 더 유리했지만 꼭 그러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런 방식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그랬죠. 자, 요 A 값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보니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어이구, 이렇게 두꺼워. 깜짝 놀랐네. 자, A의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일단 뭘로 생각해요? 항등식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이제 A로 묶어주겠죠. 이제 X제곱, Y제곱, A 없는 게 마이너스 25 이렇게 있고요. A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연립해 달라는 거죠. 그냥 이거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0 하고요. 자, 마이너스 2로 나눌까요? 그럼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0은 0하고 연립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뭐 x제곱 두고요. 계산해주면 x제곱은 5개 나올 거고 마이너스 40x 플러스 50 5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오나요? 뭐가 잘못됐지? 아, 제가 왜 저거를 50이라고 썼을까? 25죠. 그럼 여기가 75가 되고 5로 나누면 15가 되겠네요. 그럼 3하고 자, 그럼 교점은 x가 3일 때랑 x가 5일 때 이렇게 두 개 나올 거고 3을 넣어주면은 6이니까 4 이렇게 나올 거고 5를 넣어주면은 0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반드시 지나는 점은 요 두 개가 있겠죠. 3,4하고 5,0하고 이렇게 두 개 나올 거고 자, 이 원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x가 되고 싶대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얘가 뭐예요? 공통연의 방정식인 거죠.
그럼 둘의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해서 저게 마이너스 2x 되도록 a 값만 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공통연은 둘이 빼주면 4ax 마이너스 5였으니까 플러스 20 얘가 y는 2x가 돼야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y는 0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20도 있었구나. 선생님,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굳이 뭐 나누고 뭐하고 할 거 없이 여기다가 2a를 곱하죠. 그러면 4ax 될 거고 2ay 될 거니까 그럼 요거가 얼마면 돼요? 0 되면 되겠네. 더 만족하는 a의 값은 그냥 a가 1이면 되겠죠. 자, 15번은 자취 문제인데요. 자, 자취의 방정식인데 이때는 꼭 어떤 점에 대한 자취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럼 얘가 원하는 거는 P가 아니라 G예요, G. 그래서 물어보는 점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 값이 G라고 주어졌으면 얘를 X, Y라고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자취 문제 풀다 보면 P를 X, Y라고 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고 항상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어떤 점에 대한 자취를 물어보는지 체크해주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게 일반적인 문제 풀 때야 그냥 늘 P였으니까 그냥 그렇다 생각하는데 꼭 그렇다는 건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없으니까 얘는 좀 조심해주는 게 필요하죠. 다음 G를 x, y라고 두고 나서 이제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A, B, P의 무게 중심이래요. G는. 그럼 P는 뭐냐? 원 위에 움직이는 점 P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P라는 점이 우리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건 G였기 때문에 x, y를 G한테 줘버린 거죠. 그럼 P도 지금 우리가 미지수를 세팅해야 될 건데 그 값을 그냥 임의로 P, Q 이렇게 세팅을 해두자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거의 대부분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점과 뭐 꼭 그 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미지수로 세팅해야 되는 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미지수로 세팅한 점 있잖아요. 물어보는 점 말고 얘는 어떤 원 혹은 어떤 도형 위의 점이라는 조건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입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 두고 출발해야 돼요. 그럼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자, 얘를 xy에 대한 식으로 변형할 거야. 그래서 나오는 요 결과물이 뭐가 돼요? 자취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목표가 뭐가 생겼냐면 이제부터 나는 P와 Q를 X와 Y로 나타내겠다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때 정보들 나머지 것들을 보면 A는 6,0이고 B는 3,3이고 그 다음에 P는 모르니까 P, Q인 거죠. 자, 이거의 무게중심은 우리 구할 수 있어요. 3분의 P 더하기 그냥 바로 합시다. 9 3분의 Q 더하기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하고 싶은 건 P와 Q를 X와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서 대입을 할 거였잖아. 자, 그럼 이제 얘가 뭐로 보여야 돼? P는 저게 X였으니까 3X 빼기 9구나. 얘는 Q는 3Y 빼기 3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저기다 넣을 거예요. 넣어주고 나면 3x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3y 빼기 3의 제곱은 9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 전개해서 계산하지 말고요. 지금 딱 봐도 원의 방정식인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9를 뽑아냅시다. 그래서 9 날려주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올 거고 자취를 하고 나면은 생각해야 되는 게 안 되는 게 있나? 라는 고민을 한번 하고 마무리 지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혹시 제한 조건에서 P나 Q값 혹은 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값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무게중심이나 이런 걸 계산했을 때 제한 조건이 있었던 기억은 없죠. 그러면 얘도 추가로 어떤 범위나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무게중심을 구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케이스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죠. 자, 20번은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원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걸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나타내 달래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사실 많이 해보긴 했는데 다 까먹었을 거니까. 첫 번째는 이제 y는 절대값 fx 뭐 요렇게 있다고 하면 얘는 음수 부분을 접어 올리는 거죠. 뭐 그래프 제일 익숙한 형태는 요런 형태 그래프 있었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볼록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들 2차 함수에서 많이 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x에만 절대값이 있을 때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이거는 x가 양수든 음수든 다 똑같은 결과물 나온다는 거니까 이거를 y축으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이때는 뭐 y가 음수 나와도 양수 취급하겠다는 거잖아. x축으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죠. 근데 뭐 2차 함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이런 그래프 있었잖아요.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들. 그 다음에 자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때는 x가 양수, y가 양수인 부분을 x축, y축, 원점으로 데칼코마니 하는 거였죠. 그래서 아니 1사분면 그림을 이제 왼쪽에도 찍어 누르고 밑으로도 찍어 내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개 그림 그려주는 거. 자, 근데 얘를 보니까 어떤 케이스예요? 요 식의 모양은 x랑 y랑 절대값 다 있는 거니까
요 형태의 케이스인 거죠. 요 형태. 그러면 지금 얘는 그러니까 x축 y축 양수인 부분이 어디야? 여기를 우리는 1사분면이라고 하죠. 여기를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줄 거니까, 자, 일단은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2짜리네요. 여기서 자신이 없긴 한데, 반지름 2짜리지. 저렇게 하면 너무 위험천만할 것 같고, 조금 땡기죠. 원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형태로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접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해야 되고, 자, 이런 원이 있을 때 저 원을 왼쪽으로도 똑같이 그려주고 오른쪽으로도 똑같이 그려주고 이쪽으로 똑같이 그려주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x축으로도 접고 y축으로 접고 원적으로도 이렇게 회전시키고 하면 이제 형태의 모양이 나올 거고, 사실은 얘가 원하는 거는 넓이니까 뭐 한쪽 넓이만 구해서 4배 하면 되겠네요. 그래프도 그리고 넓이도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축이랑 만나는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x가 0이면 3이 나와야 되니까 루트 3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여기 지나는 점만 생각해 보면, 자, 근데 뭐 자, 요런 형태가 될 거고, 이제 넓이를 구할 건데요. 원래 이제 우리가 적분을 배우기 전에는 기본적인 넓이는 기본 도형을 쪼개 갖고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각도만 알면 부채꼴 넓이 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지금 2잖아. 요 길이가 1이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몇 도예요? 60도인가요? 60도. 그러면 여기 각각이 30도씩이겠네? 그럼 여기가 150도죠. 그러면 저 한쪽 영역의 넓이만 나타내 볼게요. 한쪽 영역의 넓이는 부채꼴하고, 그 다음에 60도짜리 삼각형 2개랑 정사각형 하나인 거네. 그러면 부채꼴 넓이부터 구할까요? 일단은 원의 넓이 4파이죠. 4파이에다 360분의 150인데
30으로 나누면 12분의 5인가요? 자, 여기다가 2분의 1 루트 3짜리 원이 두 개가 있고, 삼각형이, 그 다음에 정사각형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요런 형태가 지금 4개가 있는 거니까 얘만 계산해주면 제가 원하는 값들은 나타내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3분의 5파이고 저게 4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체 몇 배 해주면 돼? 4배 해주면 내가 원하는 넓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3분의 5파이에다가 쟤는 루트 3에다가 1 들어가고 여기 전체 4배 해주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0파이 플러스 4 루트 3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뭐 단위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해주면 되겠네요. 만일 내가 저 절대값과 관련된 거 기억을 못했다,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원래 절대값 원칙적인 방식, x가 양수일 때 y가 양수일 때 다 따로따로 나눠서 4가지 형태의 식을 세워주고 그 식의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손이 많이 가니까 우리가 저 정도의 기본 형태인 절대값들은 또 이제 암기를 하고 그 암기한 대상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암기는 덜 귀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 자체가 귀찮다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그 암기를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더 귀찮은 방법밖에 안 남으니까, 그래서 암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도 뭐 암기하기 싫으면 그냥 모든 걸 다 개별 케이스별로 진행해도 돼요. 근데 그 방법이 과연 여러분의 이제 학업 성적과 그렇게 뭐 좋은 상관관계를 맺을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귀찮더라도 어느 정도의 암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1번 문제인데, 직선 y는 2랑 y는 3x 빼기 1이랑 y는 ax 더하기 b로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이 저거일 때 상수 abc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삼각형 그리고 원 그리기 힘드니까 원부터 그리고 출발합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얘 이름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빼기 2y 빼기 c는 0이래요. 자, 여기에 그냥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y는 2라는 아이를 하나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3x니까 뭐 교점 생겨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그려봅시다. 그러면 아주 다행히도 이 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점이 얼마야? y가 2인 거니까 1,2네요. 1,2. 자, 1,2를 구하고 났더니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줘도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대입해주고 났더니 5에다가 2 더하면 7, 4 빼면 3, 그럼 3 빼기 c가 0 나오네요. 그래서 c 값은 3이라는 걸 알았고,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이 확정이 됐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하나가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요 점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점도, 자, 요 점을 잡아주면 얼마야? 이것도 y가 2여야 되는 거죠. y에 2 넣어주면 x제곱 더하기 2x 마 6? 잠깐만, y에다가 2 넣어주는 거지. 마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아까 x가 1인 거 나왔으니까 여기가 마 3,2겠죠. 마 3,2.
자, 이제 직선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였으니까 사실 얘가 알고 싶은 거잖아, 얘가. 근데 뭐 좌표가 지금 하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 좌표도 구합시다. 요 좌표는 y에다가 3x 빼기 1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x제곱에다가 3x 빼기 그냥 바로 제곱할까요? 9x제곱 빼기 6x 더하기 1에다가 2x 해주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2 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정리해주면 10x 제곱에 마이너스 10x에 네 0이네요.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x가 0이거나 x가 1이 되겠지. 근데 1인 건 이미 나왔으니까 여기는 얼마여야 돼? x가 0이어야겠네요. x에 0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었던 거는 3, 마 3,2랑 그 다음에 0, 마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완결시켜주면 되겠네. C값은 이미 구했고 A값, B값 구할 거니까. 자, 얘는 기울기 할까요? 기울기 얼마입니까? X가 3 늘어나는 동안 Y가 마 3이니까 얘는 마 1이네요. 자, 그러면 Y는 마이너스에 X 0, 마 1이니까 마 1 이렇게 되나요? 자, 원하는 게 A, B, C의 값을 구해달라고 그랬죠. 여기서 일단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A가 마일이고 B가 마일이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리해주면 A는 마일, B는 마일, C는 3 하고 나오겠네요. 또 뭐 사실 이게 왜 실력 정석 연습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는 대입해서 연산하고 대입해서 연산하라는 건데 앞에 있는 기본보다 뭐 그렇게 레벨이 많이 올라간 느낌은 아니기는 해요. 여러분도 아마 간단하게 계산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뭐 그 정도는 각오하더라도 그걸 제외하면은 뭐 아예 접근을 못해서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일 읽었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제 저걸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려보세요. 꼭 그릴 때 축 맞춰갖고 뭐 이렇게 이쁘게 그릴 거 없이 어쨌든 얘가 중요한 건 원과 직선이 만난다는 거죠. 원과 직선이 만나서 그 교점을 원도 지나고 직선도 지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값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생각 해주시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만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겁니다. 자, 22번 문제 볼게요. 자, 이웃하지 두 꼭지점의 좌표가 4,3과 마 4, 마 3이고 각 꼭지점의 좌표가 모두 정수인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일단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원점 대칭이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걸 보니까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 우리 일단은 메인은 원이잖아요. 원인데 지금 직사각형이 나온 건데 직사각형에 내 꼭지점을 지나는 원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반대로도 생각한 건데 원이 그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나는 이렇게 지름이죠. 얘가 있다고 하면 내가 어디를 찝든 여기는 항상 직각인 거잖아요. 직각. 그러면 반대로 얘를 지나서 이렇게 지름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나면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도 뭐야? 직각이어야 될 거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이렇게 나오는 거 있었지. 그러니까 지름을 지나는 삼각형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면 원위에 아무 점이나 찍어도 다 직각인 거잖아. 그럼 반대로 지름을 두 개 만들어주고 나면 어떤 점을 찍어도 내 모서리가 다 수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직사각형이라면 내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대신에 얘는 좌표가 다 정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점 두 개가 이미 확정이 됐고, 지금 그림을 봐서 알겠지만 여기가 원의 중심인데 원의 중심이나 대각선의 중점이나 어차피 동일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또 두 대각선의 교점이기도 하죠. 다음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한 점이 정해진 거야. 얼마로? 4,3하고 마4,마3으로 주어져 있고, 얘네들이 원점 대칭이었으니까 저 원은 지금 중심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인데 3, 4니까 당연히 피타 쓰면 5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세팅이 된 거야 이미.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5인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정수인 점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제 사각형, 직사각형의 개수도 결정이 될 거니까,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죠. 자,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고요. 자, 이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원이니까요, 정수가 될 수 있는 건 일단은 요 지점, 이거 얼마야? 0,5가 있겠죠. 0,5. 그럼 여기에 대응돼서 만들어지는 0,5는 사실 페어예요. 한 쌍이라고. 왜냐면 내가 0,5를 선택하는 순간 무조건 0,5도 같이 나와야 돼요. 원점 대칭이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안 될 거고, x가 2일 때도 안 될 거고, x가 3일 때 되겠죠. x가 3일 때 뭐 여기가 찍힐 거고요. 그러면 여기랑 같이 대응돼서 만들어지는 마3, 마4도 한 페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건에서 4,3하고 뭐 이거는 이미 나온 거니까 얘네들은 뭐 당연히 한번 찍혀야 되는 거고 제외해주고, 그 다음에 4일 때는 4,마3 요게 하나 있겠죠. 그럼 여기랑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요점 마4,3도 한 페어인 거죠. 그리고 x가 5일 때 되겠죠. 5,0. 그럼 여기랑 페어로 이루고 있는 여기 마5,0도 결국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점을 결정하면 나머지 점들이 무조건 찍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만 보면 되거든. 그럼 지금 0,5, 3,4, 5,0, 4,3 요거밖에 결정을 못하나? 아, 3일 때 우리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있지. 요걸 빼먹었네. 3일 때 마4도 가능하죠. 요거랑 짝을 이루고 있는 원점 대칭이니까 마3,4까지 요렇게 존재하겠네. 그래서 가능한 건 전체 4가지가 아니었지. 5가지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해주면 돼요. 어차피 이제 대각선 이렇게 잡으면
그게 다 지름만 되면은 즉각 나올 거니까 결국 원의 중심을 지나서 만나는 아이들만 체크해 주고 나면은 이제 하나씩 대응되는, 그러니까 같이 페어로 같이 뽑혀야 되는 아이들까지 이미 다 같이 결정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뽑을 수 있는 게 전체적으로 정수값이 몇 개가 있는가 요것만 생각해 주면 되고, 지금 뭐 확인했더니 여기 하나 둘셋넷 5개가 가능했으니까 원하는 값도 결국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이 5가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뭐 그 경우의 수나 이런 문제 풀 때에도 만약 뭐 원위에 뭐 직사각형이 몇 개 있냐 이런 걸 물어보면 그때도 이제 지름을 이용해서 지름이 몇 개 있는가 요것만 체크해 주면 되는 형태로 이제 나온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까지도 이제 같이 가주면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경우의 수에 나와 있는 문제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22번까지 보고요. 23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